재개발 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2024년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지구가 새 단장을 마치고 탐방객을 맡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제도 있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데 수능일까지 수험생 방역 관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 전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장 전입의 주요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를 하거나 친인척 집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 고성과 속초를 비롯해 도내 7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26명이 나왔습니다. 고성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해제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모두 3명이 확진됐고, 속초에서는 초등학생 확진자의 어머니가 확진되는 등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원주에서는 가족 확진자 감염과 10대 청소년 확진 등으로 9명이 나왔고, 춘천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화천 4명, 태백과 평창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7,515명으로 늘었습니다. 속초시 설악동 일대는 오랫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공원과 가까운 A지구는 유동 인구가 많지만 소공원과 가장 멀리 떨어진 C지구는 단풍 절정기에도 사람들의 발길마저 뜸할 정도입니다. 속초시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설악동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A지구부터 C지구까지 연계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20-30년 전 설악산은 국내 최고의 단체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 관광객들이 서서히 줄었고 급기야 수많은 숙박업소와 식당들이 줄지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설악산 소공원과 거리가 가장 먼 C지구와 B지구부터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이렇게 문을 닫은 숙소와 상가들은 개발되지 못한 채 10년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점점 낙후돼 갔습니다. 올가을에도 설악산 소공원 방향은 극심한 혼잡을 빚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지만 C지구는 단풍 절정기에도 찾는 이가 거의 없이 한산했습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기 C단지에 또 나름대로 볼거리가 너무 없다. 하다못해 그 관광객들이 올라가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게 하나의 흠이 아닌가. 결국 속초시가 오랜 고민이던 설악동 재개발의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B지구와 C지구를 한데 연결하는 산책로를 만들고 대형 조격 체험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체 B지구하고 C지구하고 A지구하고 다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강원도 소유의 금강송 군락지도 개발합니다. 설악산의 자랑 금강송 군락지는 시민들을 위한 산책 코스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공원의 A지구와 B, C지구를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교통시설, 트램 도입도 추진됩니다. 내년도에 그 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 A, B, C지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트램이라든지 그런 신규 교통수단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설악동 재개발안에 대해 최근 강원도와 협의를 마쳤고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조율될 경우 내년 3월쯤 최종 보고회를 연 뒤 곧바로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4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지구는 계곡안 상가들이 철거되고 이주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예전만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탐방로를 율곡이 선생과 연관된 명칭으로 바꾸고 캠핑장과 식당들을 연계하는 상생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지정 명승인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지난 2019년 말 계곡 안에 난립했던 상가들을 철거하고 대규모 주차장까지 조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태풍으로 다리와 탐방로가 훼손되면서 소금강 지구는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해마다 10만 명 넘게 찾던 탐방객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최근 왕복 6.2km 구간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개장했습니다. 500여 년 전 율곡 이희 선생이 이 길을 걸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내 탐방로 이름을 1569 율곡 유산길로 다시 지었습니다. 율곡 선생이 29세에 장원급제를 하고 1569년 34세의 나이에 청악산, 지금의 소금강을 방문한 기록을 저술서인 유청악산기에서 찾아냈습니다. 율곡 유산길에는 무릉계폭과 구룡폭포 등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전망대가 설치됐고 주요 거점에는 스탬프 투어가 이루어집니다. 상가 가는 다리도 이제 해놨고 저기 상가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활성화됐고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좀 밀집도가 좀 낮으니까 아마 올해 오대산 온 거 중에서는 아마 이번 주가 제일 좋았던 기억입니다. 2주를 마친 10여 개 상가들과의 상생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캠핑장과 연계해 상가 식당에서 만든 도시락을 아침 식사로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곡 선생님께서 과거에 다녀가셨던 길을 재정비해서 국가 명승 1호인 소금강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갈등과 상하수도 시설이 연결되지 못한 공공 화장실 문제 등 소금강 지구가 제자리를 찾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수능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수험생 안전이 중요해졌는데요.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시험장도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수능 준비 상황,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고3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와 격리자는 각 1명씩입니다. 격리자는 15일 해제되면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지만 확진자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확진자는 지정된 병원 2곳에서, 자가격리자와 수능 당일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수능 전날이나 당일 아침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으면 보건소와 강원도교육청 수능 종합상황실에 알려야 응시 가능한 시험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51개 시험장마다 별도 시험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 시험실로 옮겨서 시험 치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이나 자가격리 증상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전체 원격 수업 전환과 함께 각 시험장은 소독을 마친 뒤 수능일 전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올해도 수능 당일 학교 앞 떠들썩한 응원전이 전면 금지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시험장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17일,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배부하던 수험표도 시험장 방역을 위해 가급적 운동장과 같은 야외에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넉 달 연속 도내 학교 내 감염자가 100명이 넘은 상황에서 이달에도 벌써 4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18일까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가족은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오늘 국회 예결특위 경제분야 종합질의에서 2016년 이후 6년째 동결된 지역방송 제작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의용 의원은
최근 지상파 광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전국 지역방송사의 연간 적자폭이 500억 원에 육박하지만 정부의 지역방송 제작 지원액은 6년째 40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그동안 관련 예산 증액에 반대해온 기획재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지역 밀착형 콘텐츠와 재난방송을 중심으로 지역방송 지원책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강원도 내 취업자 수가 5달 연속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8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올랐습니다. 동해신항의 외곽시설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6월부터 약 2,089억 원을 들여 동방파제 150m와 친수 제방시설 733m 등을 조성하는 109 사업을 시작해 내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방파제 시설 209 사업도 완공해 외곽시설을 모두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해 신항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민자를 포함한 1조 7,34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대 10만 톤급 석탄부두 등 모두 7개 부두를 짓게 되는데 외곽시설은 잔잔한 수역을 유지해 부두의 안전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습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강릉시의 3개 지역이 2021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릉시는 매년 집중호우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포남동 3호 아파트 일원과 주문진 소훈 아파트 일원, 이밤동 중앙고 일원이 환경부의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에 포함돼 2026년까지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사업비 900억여 원이 투입돼 14.36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빗물 펌프장 5곳을 신설하는 등 침수 원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하장면과 미로면에 제2차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2024년까지 도비 등 모두 244억 원을 들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하장면과 미로면에 배수지와 송배수관로를 설치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상수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장면 235가구, 미로면 149가구에 각각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동해 무릉 변류천지 1단계 사업과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재해 복구 사업이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동해시는 석회석 폐광산을 활용한 복합체험 관광단지인 무릉 변류천지와 2019년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망상 오토캠핑장 재해복구 공사를 끝내고 오는 16일과 24일 잇따라 준공식을 갖습니다. 무릉별 유천지는 석회석을 채광한 자리에 만들어진 에메랄드빛 호수 등 이국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망상 오토캠핑장은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해안 생태관을 갖췄습니다. 태백시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가 매달 60억 원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소외되는 주민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